답답한 일상에 지칠 때면 사람들은 바다로 갑니다. 모두들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려가는 세상. 가끔은 느리게 가는 것이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강릉에 바다 여행도 하고 힐링을 하러 강릉에 왔습니다. 근데 바다 열차가 하도 유명하고 안목항의 커피가 하도 맛있고 유명하다고 해서 커피 좀 마시러 왔어요. 숨이 탁 트이는 푸른 동해 바다와 하얀 백사장이 펼쳐지는 해변. 그곳엔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커피 한 잔이 있습니다. 바다를 담은 커피 한 잔 함께 하실래요? 처음엔 그저 아무 향도 맛도 느껴지지 않던 콩 한 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몸이 데일 듯 뜨거운 불을 만나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한 빛깔과 은은한 향기를 머금은 치명적인 유혹. 하지만 아직 커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시원한 바다 풍경이 더해져야 하죠. 바다 보러 왔다가 우연히 커피향에 이끌려오는 사람, 처음부터 작정하고 커피를 마시러 오는 사람, 이유야 어찌됐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필수 코스입니다. Love it a latte, love it a latte, ooh, I love my coffee, I do. There's no way that I could go waking up without my mojo, morning without my 그냥 우선 바다가 확 트이고 모래사장까지 밟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커피도 가깝고 향과 분위기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바다로 인해서 커피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My first impression of this city is that the beaches look very nice and it's all about coffee and I love coffee.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요즘 사람들. 커피 한 잔에 행복해합니다. 바다와 커피 둘 사이에는 편안함과 휴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스프레소가 됐든 핸드드립이 됐든 바닷가에서 마시는 커피에는 도시의 카페에서 맛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바다와 함께하는 커피 한 잔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도시의 얼굴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2004년 강릉 시내 커피숍은 163개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무려 644개로 5배가량이나 늘어납니다. 이 중 대부분은 바닷가에 집중돼 있죠. 도심 속에서 볼 수 없는 푸른 바다를 보면서 커피 한 잔과 이제 맛있는 타르트를 먹으면서 여유를 즐기려고 오는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바닷가의 경우에 습도가 높다고 가정을 했을 때 커피 향이 확산하지 못하고 공기 중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습도가 높다는 것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커피 향은 기본적으로 소수성이어가지고 물을 싫어합니다. 그런 그 커피 향을 우리가 맡았을 때 코로 들어온 그 커피 향은 이제 수증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후각 점막세포하고 결합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보다 더 커피 향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습기를 잔뜩 머금은 바람이 불어오는 바닷가. 강릉은 물론 세계적인 커피 도시들이 해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다와 커피의 만남은 해변의 풍경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여름 한철 해수욕객으로 북적이던 바닷가는 사시사철 커피 한 잔 놓고 한가롭게 시간 보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커피와는 별 상관없었던 해변이 언제부터 이렇게 커피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걸까요? 3, 40년 전만 해도 안목 해변은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고기잡이 배보다 더 많은 커피 자판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넷. 31, 32. 와, 여기 안목에요. 200m도 안 되는 거리에 32대나 되는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반응이 많지 않더군요. 좀 있다 보니 IMF가 또 터져가지고 그 후로부터 좀 전략 정신이 있어 그러는지 많이 좀 오셔갖고 또 좀. 비록 자판기였지만 메뉴도 참 다양했군요. 너무 아름답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피가 다른 데에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운치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자주 애용하게 돼요. 주머니 가벼운 젊은 연인들과 점심 식사 마친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몰려들던 해변. 하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자판기도 사람들의 입맛이 변하면서 세월의 뒤편으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커피숍이 전문점이 없기 때문에 그 점심을 먹고 난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연인하고 데이트 장소, 조용히 좀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근데 바닷가에 바로 앞에 차를 대놓고 차를 마실 수 있다는 그런 좋은 공간이었고 휴식처였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그런데 그곳에 이제 전문적인 커피숍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전망을 최대한 살리고 커피 맛도 좋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리로 된 3층짜리 건물을 처음으로 이제 원두를 직접 갈아 내린 고급 커피의 등장은 본격적인 커피 도시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커피 맛을 알리고 싶었던 커피 명인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만들어진 커피 거리는 이제 커피 특구가 됐습니다. 흔히 커피는 서구나 유럽의 상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먼저 찬란한 커피 문화를 꽃피웠던 곳은 터키 이스탄불이었습니다. 오래된 카페들이 즐비한 바닷가 언덕. 주방엔 200년 된 숯불 화덕에 커피가 끓고 있습니다. 이곳 커피는 우리가 흔히 마시는 커피와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체즈베라 불리는 청동 그릇에 커피가루와 설탕을 넣고 끓여내는 터키식 커피는 오스만 제국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죠. 경치 좋은 곳에서 마시는 커피가 더 맛있다는 건 만국 공통인지 웬만큼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좋은 자리 차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Çok güzel. Tabii ki biz buraya hep geliriz. Kahvemizi, çayımızı içeriz, keyif yaparız. Türkiye'liyiz, TC vatandaşıyız. Türk kahvemizi içiyoruz. Çok da güzel oluyor, zevkli oluyor. 연인끼리, 가족끼리, 관광객과 주민들이 한데 섞여 커피를 마시는 모습은 이스탄불만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커피 풍경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바닷가 언덕. 동서양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커피 문화가 시작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맨 처음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사람들은 밤새워 코란을 외워야 했던 이슬람의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술을 금기시했던 이슬람 사회에서 커피는 신의 음료로 신성하게 여겨졌고 터키 사람들은 커피의 매력에 급속도로 빠져들었습니다. 향신료를 주로 거래하는 이집션 바자르는 그 옛날 아프리카로부터 커피가 들어오던 곳입니다. Nasıl kullanılıyor bunlar peki? Bunlar dekoratif amaçlı. Eskiden bunlar 가게마다 커피 끓이는 도구며 커피잔들이 빼곡히 걸려 있죠. 시장 한켠엔 아직도 장인들의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수 만든 청동 제품들은 열 전도율이 좋아 커피를 끓일 때 풍미를 더 깊게 해줍니다. 하나의 정교한 예술품으로 탄생한 커피 도구들은 그 옛날 화려했던 이곳의 커피 문화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16세기 오스만 제국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 이스탄불에는 세계 최초로 커피를 파는 카페가 문을 열었고 600개 넘는 카페가 성행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모든 커피 추출 방법의 시초가 된 터키식 커피를 끓이는 방법도 이때 만들어졌죠. 커피를 달일 때 주로 주변 바닷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모래를 이용합니다. Hem çabuk olur, hem güzel olur, daha kalite yani kaynak olur, temiz olur. Eskiden kömürde yapıyorduk. Kömür sıkıntı yaratıyor. Kül, toz. Yani marsık çıkıyor içinde. Koku yapıyor marsık. Anladım abi, zehirleme tamam. şeyleri falan. Tamam, çok teşekkür sıkıntı ederim. yani o. 시장에서 가장 길게 줄을 서 있는 곳은 바로 커피가루 가게입니다. 터키식 커피를 끓이려면 원두를 에스프레소보다 더 곱게 빻아야 하죠. Türk kahvesi denince akla Kuru Kahveci Mehmet Efendi gelir. Her yerde böyle. Türkiye'nin her tarafında kahveyi bulabilirsin. Ama burada taze çekiliyor. Mısır içerisinde de özleşmiş bütünlük içerisinde. Ne zaman buraya gelsek, yani evde kahve olsa da gelip buradan kahve alıyoruz öyle söyleyeyim. 매일 신선한 커피 가루를 만들어내느라 가게는 명절 앞둔 방앗간처럼 분주합니다. 71 yılından bu yana dedelerimizin kurduğu şirketimizde satışlarımız bu yoğunlukta devam ediyor. Bunun sırrı da bize güvenmeleri, en iyi kahveyi bizim hazırlayıp onlara sunmamızdan ileri geliyor. Bu kahveyi yurdumuz dışında bütün dünyada insanlar gelip kahvemizi alıyorlar. Özellikle Arap ülkelerinden. 44 ülkeye ihracat ettiğimiz kahveyi buraya gelmişken buradan alıp gidiyorlar. 150여 년 전 누구나 손쉽게 커피를 끓일 수 있는 가루 형태의 커피가 판매되면서 커피는 터키의 가정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장 먼저 커피부터 대접하는 터키 사람들. 어느 집이나 커피를 끓이는 치즈배나 커피잔 한두 세트쯤은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김치 맛이 그렇듯이 집집마다 끓여내는 커피 맛이 다르기 때문에 손님들은 커피 맛으로 그 집안의 문화와 가풍을 가늠하곤 합니다. 때문에 터키에서는 커피로 미래의 배우자를 골탕 먹이는 재미있는 풍습이 생겨났죠. Herhalde kartını verecek. Benim anladığım herhalde kartı. Bizde adet olarak damada kahvenin içerisine tuz, acı biber gibi maddeler katılır. Biraz tadı değiştirilir. Ben de Ali'ye biraz öyle bir kahve pişirdim. Çok katmamaya çalıştım ama yine de biraz tuzluydu. Kahveyi içtin mi Ali, nasıldı? Yani İçtim. mecburen. Yani içiyorsun da ona hani biraz acı tabii, tuzlu falan ama yani içmek zorundasın, bitmesi gerek. Gelenek o. Ben de bitirdim kahveyi tabii ki. 물론 이 집 예비 사위도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죠. 커피를 다 마신 뒤에 안주인이 커피잔 속에 남아있는 커피가루로 딸 내외의 운세를 점쳐줍니다. Ama önce şöyle hafif yavaş yavaş kaldıracaktım. önce tabağına bakıyorsun değil mi? Yok, içine bakacağım. Önce bardak. Senin için kabarmış.
Yani bakır gibi. Aşk var mı aşk? 커피 한 잔에 온 가족이 즐거워집니다. 미신을 믿지 않는 무슬림들이지만 터키 사람이면 누구나 이 커피 점을 좋아합니다. 이른 아침 모닝커피를 마신 뒤 하루의 운세를 점쳐보는 것이 중요한 일과였고 전문적으로 커피 점을 봐주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Odaklayıp hayatını buna göre yönlendirmek doğru değil. Bu kesinlikle doğru değil. Derler tabiri caizse Türkler. Fala inanma falsızda kalma der. 커피 찌꺼기에 남은 양과 모양을 보고 기륭을 점치는데 손잡이를 기준으로 위와 아래는 부정적인 일과 긍정적인 일, 좌우는 먼 미래와 가까운 미래의 운세를 뜻합니다. 터키에는 커피 한 잔을 함께 마시면 40년 동안 기억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커피는 음료일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삶의 윤활유입니다. 후미진 달동네 가파른 길단에도 아기자기한 커피 가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이면 오랜 시간 부담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빈부와 신분의 격차를 막론하고 누구나 커피를 즐길 수 있었죠. 골목마다 자리 잡은 커피 술에는 진한 거품을 품은 터키식 커피를 끓여내고 사람들은 커피 향을 맡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Otherwise, I cannot wake up. First, I have to drink Turkish coffee. 커피가 하루의 일상에 평범하게 녹아있는 자연스러움. 터키인들이 오랫동안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건 이처럼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그들의 커피 문화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수백 년간 이어온 터키의 커피 문화는 2003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터키 커피는 몸에 좋은 항염증, 항산화 성분이 다른 커피에 대해 더 많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터키에는 커피만큼이나 달콤한 맛을 내는 디저트가 유명합니다. 종이처럼 얇은 반죽 사이에 견과류를 넣고 설탕에 절인 바클라바는 그야말로 설탕 폭탄이라 불릴 만큼 단맛의 극치를 보여주는데요. 이 디저트 역시 커피를 더욱 맛있게 마시기 위해 탄생했다고 합니다. Tabii dedemin dedesi. Antep. Topkapı Sarayı'ndan Şam'a gidiyor. Saraydan Şam'a gidiyor. Dedemin dedesi Şam'da görüp Antep'e getiriyor. Antep'te 200 yıl yapılıyor. İstanbul'a babam getiriyor 70 lira. Biz ne yiyorsak müşteriye onu veriyoruz. Sanatkarız biz, sanatkar. Tüccar değiliz. Biz tüccar değiliz. Biz sanatkarız. 왜 이렇게 단 과자를 커피와 함께 먹었던 걸까요? 그 옛날 이스탄불에서는 강하게 볶은 커피가 유행했습니다. 쓴맛과 탄맛이 많이 나는 커피의 맛을 상쇄시키기 위해 이렇게 달달한 디저트가 필요했던 거죠. 관광객들의 선물 1순위를 차지하는 로쿰 역시 커피를 위한 조연이었습니다. 터키의 고급 휴양지로 손꼽히는 왕자의 섬. 이슬람 제국을 호령했다는 왕자들은 사라지고 없지만 작은 커피 한 잔에 꽃피웠던 커피 문화는 이 바다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보는 재미에 먹는 재미, 이야기를 듣는 재미까지 두루 갖춘 매력적인 터키 커피는 이제 여행자들의 발길을 끌어모으는 터키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죠.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다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커피가 이동하던 보스포루스 해협에도 삼삼오오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오스만 제국의 영화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커피는 여전히 사람을 모으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며 또 다른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지중해 뜨거운 태양을 식혀주는 상쾌한 바람이 커피향을 흩날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악마의 유혹처럼 진하고 사랑처럼 달콤한 커피의 유혹에 빠져듭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제국으로 건너간 커피는 수세기에 걸쳐 유럽으로 미국 대륙으로 전파되면서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료가 됐습니다. 나날이 진화해온 커피는 이제 단순한 기호 음료를 넘어 거대한 산업을 형성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커피도 스마트한 혁명을 거치고 있습니다. 누가 내려도 일정한 맛을 낸다는 독특한 커피 머신에 로봇 바리스타까지 등장했습니다. 원두를 탬핑해 커피를 내리고 손님에게 건네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50초. 사람들의 감탄사가 쏟아집니다. 국내 커피 시장의 규모는 이미 연간 11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보다 밥보다도 커피를 더 많이 소비하는 사회. 점점 우리 삶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커피 시장은 그 어떤 분야보다 젊고 뜨겁고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디자인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거운 커피. 나만의 특별한 커피를 찾는 홈 카페족을 위한 커피가 선보이는가 하면 언제 어디서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휴대용 도구도 등장했습니다. 약 10초 정도 하면 충분히 압이 들어가고 버튼을 눌러주면 에스프레소가 완성이 돼요. 간단하죠. 저마다 차별화된 맛과 전략을 내세워 세상에 없던 새로운 커피를 내놓지만 소비자들의 취향과 기대치는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커피가 아니라 한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커피. 앞으로의 커피 시장은 그런 특별한 커피를 향한 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커피 시장에서 강릉만의 독특함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바닷가에 자리 잡은 커피 공장. 이곳엔 강릉을 커피 도시로 만든 커피 1세대 박이추 명인이 있습니다. 30년째 한결같은 모습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는 커피 장인은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커피의 마음을 이제 이해를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를 전달하는 것이 이제 좀 즐겁다고 할까요? 마시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 그 커피의 그 마음을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것이 즐거운 것 같아요. 그의 말대로 커피의 맛은 참 정직합니다. 커피가 만들어지고 잔에 담기기까지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기니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 로스팅입니다. 때문에 박이추 명인이 강릉에 와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도 로스팅 문화를 널리 퍼뜨리는 일이었죠. 좀 더 좋은 맛을 얻기 위해 참수채 커피를 볶는 심권섭 씨. 그가 직접 고안한 로스터기는 벽난로를 연상케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있어서 커피를 맛있게 하면서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오래 길게 가고 맛이 깊게 배이고 이런 쪽에는 이 숯불로 먹는 데 상당히 아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효석의 낙엽을 태우면서에 나오는 갓 볶은 커피 향이 바로 이런 느낌일까요? 숯불을 지피는 정성으로 볶아낸 커피에서는 잘 익은 구운 밤처럼 구수한 고향 냄새가 납니다. 커피를 로스팅하는 사람들은 최상의 맛을 찾기 위해 별의별 도구들과 별의별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미묘한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맛의 차이를 찾아내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원하는 커피 맛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십 번의 실험과 연습을 통해 특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죠. 생두에 열을 가하면 점차 색이 짙어지고 내부는 높은 압력으로 부풀어 오르면서 탁탁 부서지는 소리를 내는 크랙 현상이 일어납니다. 약배전 단계인 1차 크랙까지는 신맛이, 2차 크랙까지는 단맛이, 이후에는 탄맛과 쓴맛이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진행되는 단계마다 커피 맛의 특성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생두에는 향기 성분이 약 한 300종 존재합니다. 그런데 로스팅이 진행됨에 따라서 향기 성분이 850종으로 늘어나서 향이 점점 풍부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맛의 경우에는 그 신맛을 내는 그 유기산 성분들이 분해되면서 신맛이 줄어들게 되고 반면에 쓴맛은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단맛은 약간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로스팅에 대한 강릉 사람들의 열정은 좀 유별납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만든 로스팅 동호회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젊은 주부에서 백발의 은퇴자까지 직업도 나이도 천차만별이지만 커피에 대한 열정만은 하나같이 대단합니다. 원두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 현미경까지 동원됐습니다. 하나씩은 볼 수 있어? 하나씩은. 근데 이게 로스팅이 팽창도에 따라서 어떻게 짜세요? 저기 진하게 나오는 완전. 그거 있잖아 리모컨. 이런 게 없으니까 저걸로. 아니 여기서는 리모컨 성분들이. 로스팅의 결과보다는 커피가 변해가는 과정의 신비로움을 즐기고 있는 듯합니다. 팽창도도 이제 어쨌든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다 팽창도는 좋아요. 이제 저희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커피와 관련된 이제 주제를 가지고 토론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과제를 두어서 연구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와 관련된 이제 홍보 활동을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저 만들어진 커피를 마시기보다는 다양한 커피를 직접 볶고 테스트까지 하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 이런 시민들의 커피 사랑이 모여 지금의 커피 도시를 만들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강볶음한 것은 저는 오히려 뭐랄까 쓴맛, 탄맛이 더 나면서 단맛만 하지 좀 산미가 전혀 못 느껴졌거든요. 소나무 쪽이 향은 더 살았는데 자작 강으로 했을 때 향미보다는 그런 맛들이 좀 많이 아쉬운. 네네. 덜 볶인 것 같아요. 지금 수망하고 자작하고는 조금 덜 볶인 맛이 나는데 똑같은 콩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제 맛도 보고 향미도 느끼고 하듯이 저에게는 커피는 사랑이에요. 네, 커피를 볶다 보면 그 익어가는 과정마다 향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그 변하는 향들 때문에 거기에 느껴지는 행복감들이 있거든요. 아, 커피가 잘 익어가는구나. 커피 도시 강릉에는 눈으로 즐기는 커피도 있습니다. 커피와 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컵 박물관에서는 한 달에 2번 커피화 강좌가 열립니다. 커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 걸까요? 도화지에 먼저 커피액을 바르고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휴지로 붙입니다. 그 위에 커피액을 덧발라가며 농담을 표현하는 거죠.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그려야지 되는 물감보다는 이거는 물이 밀어주고 당겨주고 찍어내주고 해서 생기는 얼룩과 자욱을 이용해 갖고 그리는 것이 가장 멋진 커피화가 나옵니다. 음료로만 알았던 커피가 예술작품이 된다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시각뿐 아니라 후각까지 자극하는 독특한 그림이 되죠. 색깔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신비주의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예감이 들었다고 할까요? 진하게만 해줘. 그랬었는데 하면은 재밌어요. 커피화는 그림보다는 우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염색을 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화학 점유 그런 물질이 아니라 향도 좋고 좀 그윽한 면이 있잖아요. 마치 갈색으로 그린 수묵화처럼 담백한 느낌을 주는 커피화. 2014년 강릉에서 시작된 커피화는 회화의 새로운 장르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커피 도시를 진한 갈색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빠져들게 되는 것이 커피의 매력이죠. 강릉에는 커피 박물관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암암료 드신 분들은 그 커피의 매력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카모니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박물관은 커피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상을 뒤흔든 혁명의 순간에도 커피가 있었고 역사를 바꾼 전쟁터에서도 사람들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 잔의 커피를 위해 고된 노동을 바쳐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빛바랜 커피 도구들은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나온 듯 인류와 함께 해온 커피의 지난 시간들을 말해줍니다. 박물관에서는 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끊이지 않게 떨어지면은요, 500원짜리 동전을 한번 그려보세요. 동그랗게 천천히요. 커피 좋아하는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죠. 모두 핸드드립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커피 유래와 이런 모든 것을 듣고 이 커피의 그 역사를 알고 마시니까 굉장히 실감나고 커피가 갖는 이야기가 오늘 있어서 정말 좋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맛이 어떤가요? 커피는 더 이상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강릉의 카페 역시 이야기가 있고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변신해가고 있죠. Hold my hand. 강릉 구정면에 자리 잡은 커피 공장. 강릉의 커피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 알린 곳으로 유명합니다. 말이 공장이지 미술관을 방문케 합니다. 복층으로 된 공장에는 커피 관련 서적이 빼곡히 꽂혀 있고 종종 이곳에서 커피와 관련된 강연이 펼쳐집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군지가 밖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구석구석 기념사진을 찍고 싶은 멋진 포토존들. 이곳을 직접 설계한 공장 주인의 디자인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거리만 갖고 있는 건축학적인 미, 그리고 세련된 컬러, 그리고
공간에 대한 이런 배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다 우리 뭐 이렇게 다 여행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탈리아의 뭐 어느 도시를 가든 그리스의 어디를 가든 간에 그 해변에서 주는 그 공간만이 주는 굉장히 그 독특한 미와 컬러와 그런 우아함들이 있죠. 도시가 생명력을 가지려면 도시 건축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단지 이제 그거를 이제 저는 커피를 통해서 좀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커피숍을 앞으로 만약에 더 낸다면은 커피숍이 건축학적인 완성도를 가지고 있고 도시가 좀 더 인문학적인 또 완성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커피로 일상을 채우고 경제를 키우고 문화를 나누며 강릉의 커피거리는 진화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달랬던 해변에는 말 못할 사연들이 한 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낭만과 고독, 희망과 회환이 교차하는 지난 날들. 어쩌면 인생은 달콤 쌉싸름한 커피를 닮았는지도 모릅니다. 7080 노래도 그렇고 또 뭐 그 팝송 같은 거 미국에 살면서도 항상 그 팝송을 들으면은 이렇게 생각나고 그래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내던 그런 것들. 하여튼 너무 감격스럽고 좋아요. 새날의 태양처럼 해변에는 건강한 아침의 기운이 더해집니다. 솔밭에서 풍겨오는 솔향과 피톤치드, 건강하게 시작되는 하루에도 커피가 함께합니다. 커피는 또 어떤 향기로 우리의 일상을 수놓아 줄까요? 우리의 몸을 깨우고 하루를 채우고 내일을 설레게 하는 커피. 여유 있게 하루를 시작하는 커피 한 잔은 느림의 미학이자 건강한 슬로우 푸드가 되고 있습니다. 적당량의 커피는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주 성분인데요. 아시다시피 그런 어떤 카페인이 집중력을 향상을 빠른 속도로 향상을 시켜주고 그리고 기분을 고조시키며 그리고 또 따라서 업무 능력을 향상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기분을 고조시키는 것은 뇌의 앞부분에 위치한 전두엽을 중심으로 한 회로를 거치기 때문에 그 뇌의 활동을 10 내지 20% 더 빠른 속도로 올려줌으로써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강릉의 한 대학에서는 커피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세계적 과학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린 강릉 원주대학교 이석근 교수팀의 논문은 커피의 적정량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연구였습니다. 연구팀은 쥐의 면역세포를 활용해 커피 생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커피의 대표적인 성분인 카페인과 클로로제닌산을 추출해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와 비슷한 형태로 면역세포에 투석시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셨을 때부터 10잔을 마셨을 때까지 양이 늘어남에 따라 세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커피가 세포 내에서 발현시키는 단백질 변화를 5 내지 10% 사이의 정확성으로 정량 분석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커피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좋은지 얼만큼 마셔야 하는지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드립커피하고 커피의 가장 성분인 카페인하고 클로로제닌산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커피 2.5잔에서 5잔 사이에서는 세포의 증식, 그리고 세포가 방어할 수 있는 면역력, 항산화 물질,
뼈 생성에 관련되는 단백질 발현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었고요. 이러한 현상은 커피 10잔을 마셨을 때는 상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대산 자락에 자리 잡은 현덕사. 이곳에서는 커피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숯을 피운 화덕에 옹기로 만든 요상한 도구가 등장합니다. 커피 볶는 스님이라니 우리에게는 생소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사찰에서 왜 차 대신 커피를 볶는 걸까요? 차 공양도 되고 또 커피 향이 좋잖아요. 향 공양도 하고 우리 현덕사 부처님은 어쨌든 그 커피 공양을 많이 했어요. 새로운 걸 잡수는 거지 뭐. 커피를 맨날 차만 잡수다가 맛있게 볶은 커피를 잡수는 거지. 커피 나오니까 조금만 더 해야 돼. 조금만 더 해야 돼. 현덕사는 커피 콩을 볶아내리고 음미하는 커피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피 콩 타는 소리에 구수한 불내음까지 더해진 커피향이 도량을 가득 채웁니다. 자연과 하나 되고요. 이 과일 자체, 이 커피가 자연의 어떤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볶는 과정이나 뭐 이런 냄새나 이런 게 뭐냐 자연과 어우러지는 맛이라서 기분이 나서 너무 좋습니다. 다 볶은 커피는 맷돌로 갈아냅니다. 일반 커피숍에서 볼 수 없는 정겨운 모습이죠. 커피 향 그윽한 산사의 차방. 스님의 커피 공양에 불자들도 동참합니다. 고급 커피잔이 아닌 막사발에 담긴 커피 한 잔을 두고 스님과 선문답이 이어집니다. 또 제가 이제 커피 나무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많이 안 볶아요. 근데 저 입맛에 맞게 적당한. 아마 스님께서는 마음의 창을 하나 만드시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고금당이잖아요. 고금당이고 아까 스님이 옛것과 지금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원래 산서하면 뭐 우리나라 전통차로 유명했는데 전통차가 커피가 됐고 커피가 전통차가 된 것 같아요. 법당 뒤 울창한 소나무 숲속의 맑은 샘물. 스님도 커피를 내리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차의 경우에 물맛이 중요한 것처럼 커피의 경우도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의 그 품질 규격을 얘기할 때 TDS 값을 사용을 하는데요. TDS 값이 너무 높으면 물이 미끈거리고요. TDS 값이 작으면 물이 가볍고 산뜻하지만 증수같이 지나치게 작은 경우에는 커피를 추출을 할 때 쓴맛이라든가 신맛이 굉장히 빨리 용해돼 나오기 때문에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스페셜티 커피협회에서는 물의 규격을 TDS 값과 또 경도 값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더욱 맛있고 향기롭게 하는 물은 어떤 것일까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바닷물을 커피에 담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변을 건넌 건강, 음이온 치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커피도 같이 마시게 되면 역시 음이온을 함께 마시니까 건강에 굉장히 좋죠. 강릉 옥계 해변에 있는 한 휴양시설. 건물 한켠 바닷가 안반에서는 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커피에 적당한 물을 찾던 손병모 교수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 물이었습니다. 한번 맛을 볼까요? 아주
짠맛보다도 예. 단맛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희귀 미네랄이 많이 섞였다고 봅니다. 아, 예. 제가 한 8, 9년 전에 네. 이걸 발견했는데 누르르물에 한 네. 20배 정도 예. 희귀 미네랄이 섞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염분이 있어 식물들이 시들어버릴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이 물을 먹은 식물들은 생생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현재 손병모 교수는 해수 담수를 정화시킨 물과 이것을 응축시킨 미네랄 소금을 활용한 커피를 시험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수 담수의 좋은 성분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차가운 물에 오랜 시간 커피를 추출하는 콜드브루 방식으로 커피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반 물에 이 정제된 이 해수 담수를 넣게 되면 이 맛이 독특하게 더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담수를 넣습니다. 수박을 소금에 찍어 먹으면 더 달게 느껴지는 것처럼 짠맛이 나는 물을 넣으니 의외로 커피의 맛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대만의 소금 커피에서 힌트를 얻어 이번에는 소금 형태로 응축된 미네랄을 넣어 흔히 마시는 사이폰 추출 방식으로 커피를 끓입니다. 미네랄 소금 커피를 맛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근데 저는 과일 향 나는 커피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이것도 조금 더 다니까 마시기 좋은 것 같아요. 물처럼 쓴맛이 걸리는 게 없어요. 그냥 커피를 안 좋아해도 마실 수 있을 만큼 커피 향 나는 물, 차 같은 느낌입니다. 커피의 쓴맛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음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릉이 커피와 깊은 인연을 맺기 시작한 지도 벌써 20년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참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커피콩 하나를 나지 않는 도시에 찾아온 커피는 사람을 불러 모으고 문화를 만들고 우리를 꿈꾸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커피 도시의 명성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도 많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벤치도 준비되어 있고 한데 그런 이동형 무대 같은 것도 좀 있어서 차 한 잔 들고 나와서 바다를 보면서 공연도 좀 보고 아니면 음악 감상을 좀 할 수 있다든가. 같은 부류의 일을 하지만은 자기만의 컬러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천편일률 같으면 누가 굳이 여기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거를 여기서 볼 수 있고 이러면 뭐하러 서울에서 보지 여기까지 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보여줄 수 있는 컬러가 반드시 필요하고. 세상이 변하면 사람들의 입맛도 변하고 강릉의 커피도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세상의 고달픈 바람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커피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 해변엔 바다를 담은 커피 한 잔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